이 이야기는 캐캐 묵은 이야기지만 아직도 저에게 많은 상처가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잘 살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원래 집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엄마 집은 조금 가난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오빠를 데려가고 아빠가 저를 데려갔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돈 없는 엄마가 불쌍하다며 엄마랑 살겠다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는 저희 두 남매를 키우려고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나름 작지만 사업도 하셔서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하지만 20살 이후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저도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일은 하는데 월급이 쥐꼬리라고 하길래 그 말만 믿고 제가 철마다 옷까지 사다 입혔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전문직이라 세 식구 중에 돈은 제일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SNS를 보니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 대체 누가 우리 오빠를 만나주나 해서 놀리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저를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오빠의 연애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돈 없다고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돈 뜯어가기만 하면서 엄마가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차에 기름만 채워놓으면 끌고 나가서 싹 비워오는 건 기본이고 차 안에 담뱃재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SNS를 보니 그 차에 여자친구 태워서 비싼 레스토랑이며 온천이며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거 다 봤지만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돈 뜯기고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했습니다. 그러고 곧잘 몇 년을 잘 만나길래 이상한 여자는 아닌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처음에만요. 그러다 몇 년 뒤 제가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 버티다 못해 회사 근처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빠도 이제 돈 좀 번다고 하니 그럼 생활비 좀 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공부를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독립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더군요. 원래는 몇 년 후에 하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늘 말해왔습니다. 오빠의 여자친구는 저랑 동갑이라 20대였고 급하지도 않았어요. 딱 보니 제가 나가고 집에 생활비 주기 싫어서 라는 게 보였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철이 없네요. 어느 날은 아마 둘이 싸우고서는 오빠가 헤어지자고 하고 일주일간 연락을 다 피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갑자기 오빠 여자친구가 찾아와서는 저희 엄마를 붙잡고 울고 불고 빌었다네요. 엄마는 오빠를 설득해서 둘이 다시 만나기는 했는데 그때 엄마가 설득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는 홀 어머니시죠. 엄마는 제가 집에 돈을 갖다 바쳐도 아들 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엄마셨어요. 아들은 돈도 안 가져와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차르다 받아 먹어도 그저 예쁜 아들이고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을 많이 돕지 않는다고 혼이 나야 하는 못난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이니까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만 찾던 엄마니까 오빠가 엄마를 많이 챙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사돈댁 동네에서 하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경기도에 사는데 사돈댁은 서울이에요. 그래도 차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꽃단장을 하고 열심히 차려입고 신경 써서 30분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각이 지나도 사돈댁은 오지를 않더군요. 오빠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5분만 더 하다가 30분이 더 흘렀어요. 저희가 1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야 사돈댁이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약속 시각에 늦은 건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동네에 산다지만 차로 이동을 했으니 차가 막혔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관인 건 사돈댁 옷차림이었어요. 사돈댁 아들만 멀쩡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그 집 아버지는 집에서 입고 나온 듯한 옷에 그 집 어머니는
추리닝을 입고 나오셨어요. 머리나 화장 따위는 당연히 안 하고 말이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아무 말 없으셔서 일단 저도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에는 집 가서 오빠를 조져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희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사돈댁 반응도 미미했어요. 그냥 네, 그렇죠, 아닙니다. 이런 성의 없는 대답만 했어요. 결국 식사 끝에는 거의 침묵이 유지되고 이게 무슨 상견례인지 화가 너무 난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까지 정상이었던 오빠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비 새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눈은 다 동태 눈인지 자기들은 차려입고 나갔고 절대 추리닝 같은 거 입은 적 없다며 정장이었다고 우기네요. 이때 거실에 대자로 누워 결사 반대를 해서라도 결혼을 물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건들은 괜찮아질 법하면 터졌어요. 저는 월급쟁이 자취생이라 작은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결혼하면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자기 입으로 혼자 사는 엄마를 둘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되바라진 예비 새언니가 결혼식 날짜를 얼마 안 남겨두고는 저희 엄마를 찾아와서는 자기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만 했고 오빠의 가족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면서 엄마 보고 혼자 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살기 싫었으면 오빠를 통해서 말했어도 됐고 좋게 말했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장남이라고 하지만 철딱선이 없는 것도 가족이라고 품어준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예비 새언니가 다녀가고 엄마는 펑펑 우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라는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만큼 듣기 싫었기 때문에 부모님 욕 안 듣게 어디를 가나 예의 차리고 예절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의와 예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 예비 새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 고아 아니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웠다.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라. 우리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낳아주고 키워주신 본인이 잘해달라.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거면 엄마에게 정중히 사과해달라고요. 엄마가 그런 상황을 겪으셨는데 예비 새언니와 동갑이지만 딸로서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도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얼마 후에 예비 새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와 대화로 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가 다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 너머에서 미친년, 무슨 년 하면서 욕 세례를 5분씩이나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는데 순간 그 욕 끝에 애비도 없이 자라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여자는 실수로 엄마에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빠 없이 자라서 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미 거기서 화가 났지만 일단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노는데 자기는 왜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일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냐고 따지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재벌집 아들 만나지 누가 우리 오빠 만나라고 등 떠밀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또 쌍욕을 했네요. 더는 들을 가치도 없어 그냥 전화를 끊고 바로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게 사실이면 자기 욕도 하고 부모도 욕했으니 결혼을 업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생쇼를 시작했죠. 자기는 죽어도 그런 말 한 적도 욕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전화를 했을 뿐인데 제가 소리 지르며 욕을 했다며 이게 다 제가 파혼시키려고 지어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예비 새언니가 할리우드 뺨치게 눈물 연기를 어찌나 해대는지 결국 오빠는 넘어갔습니다. 아들 눈치 보고 산 엄마도 괜히 저 때문에 결혼 깨질까봐 태도가 변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 가족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데요. 그 뒤로 저는 오빠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엄마와도 필요한 연락만 했어요. 그냥 제 인생 살았죠. 그래도 결혼식에는 갔습니다. 엄마가 안 그래도 몇 없는 식구 너까지 빠지면 어쩌냐고 해서요. 엄마도 미웠지만 엄마만 생각해서 간 거예요. 어차피 결혼은 자기들 인생이니까 저는 더는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가서도 제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해준 거 받아낼 생각조차 한 적 없었고 그냥 축의금만 잔뜩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식당 일에 저는 노예처럼 불임만 당했네요. 오빠, 엄마, 새언니, 휴대폰 3개를 다 들고 오는 전화 받고 사람들 식사 챙기고 정작 저는 쫄쫄 굶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런 거는 원래 친구들이 해주는 거고 가족은 맨 앞에 앉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사돈 어머님은 술을 드시고 저희 다 있는 앞에서 저희 오빠에게 삿대질하며 자기 딸 고생시키면 가만 안 둔다며 주정을 부리셨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더니 새언니는 저희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랑은 애초에 연락을 안 했고요. 결혼 전까지는 결혼 깨질까봐 겁났는지 여우짓은 다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상관없다 이 생각이었나 봐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저희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엄마에겐 죄송하지만 엄마 생신이 되어 억지로 모였어요. 그날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모였고 이제 가족도 됐으니 서로 지난날의 오해를 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새언니가 그때는 미쳐서 그랬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사과만 했으면 화나도 제가 어쩌겠어요. 이미 오빠랑은 결혼했고 저랑은 비즈니스로만 지내면 되는 건데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은 전부 제가 지어낸 말이라며 또 눈물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맞아도 싸다고 겁도 없는 말을 하길래 저는 그대로 새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누구를 쳐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평소에도 심약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제 손이 나가자마자 새언니는 몸은 날려서 제 배를 발로 차고 땅에 엎어진 저에게 사정없이 발길질 하더군요. 제가 먼저 때린 건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눈물쇼를 더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대 때리고 평생 오빠네를 안 볼 생각이었어요. 더 엮였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새언니는 저에게 쌍콤보 킥을 날린 건 다 잊어버리고 저에게 뺨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억울하다며 그 일을 핑계로 저희 집 시댁과 연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얼굴을 못 봤네요. 명절엔 오빠가 빈손으로 혼자 와서 진짜 안방에 들어누워 한 2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저랑은 말도 안 썼고 엄마가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면 그거 차에 싣고 가버려요.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은 늘 싹싹 비워서 먹던데 그렇게 시댁이 싫으면서 매번 반찬은 얻어먹으려는 심보가 너무 괘씸하네요. 시댁은 찬밥 신세인데 저희 오빠는 결혼 전부터 명절마다 연휴 내내 사돈댁 친척집 투어를 했습니다. 아들 바라기였던 저희 엄마는 오빠에게 늘 기대가 많았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지만 나중에 아들이 본인을 걷어줄 거라는 기대요. 지금까지 살림 보태고 도와준 건 저였지만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엄마의 기대에 늘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때는 결혼 전 오빠가 대뜸 엄마 차를 팔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나게 데이트용으로 쓰더니 너무 중고라 폐차할 지경이라면서요. 저와 엄마가 보기에는 깔끔했고
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폐차냐고 뭐라 했는데 오빠는 자꾸 아니래요. 그리고 엄마는 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안 판다고 했는데 결국 팔았다 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 팔고 받은 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데이트할 때 딱지 붙어서 안 내고 쌓인 벌금 내느라 다 썼다네요. 그걸 왜 차 판 돈으로 내며 아니 애초에 왜 차를 멋대로 팔아버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운전하시던 분인데 그 일로 발이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의 강력한 반대에 엄마는 결국 혼자 사시게 됐는데 보증금 얼마 되지도 않는 집 얻어주고 살라고 했어요. 엄마는 우울증까지 오시고 저는 저런 아들이 뭐가 좋다고 맨날 아들만 바라보고 있냐고 속이 터져서 화를 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으신가 봅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엄마가 우울증이 와도 신경을 안 쓸 때 저는 결국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있던 곳에서 방을 빼서 엄마와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는 집이니까 생활비는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며 결혼 전에도 그랬듯이 결혼 후에도 10원 한 장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 생활비며 오빠한테 갖다 부은 돈 합쳤으면 저는 이미 제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보증금 쥐어준 걸로 평생 생색을 내네요. 그리고 엄마가 수술을 몇 차례 하셨는데 병원에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병원 주소 알려주면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말이죠. 엄마도 그때 체념을 하신 듯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산을 해서 아기가 정상이 아니에요. 조산한 이유도 정말 황당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일 그만두고 노는데 자기는 계속 일해서 억울하다고 했던 그 말을 오빠에게도 하며 달달 볶았나 봐요. 결국 결혼 후에 바로 일을 그만두고 임신 중에 여기저기 장거리로 놀러 다닌다고 쏘다녀서 아기가 밑으로 내려와 조산했다고 합니다. 참, 솔직히 그동안 새언니 막장행동 아는 주변 사람들은 아기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여자랑 너희 오빠 천벌받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주변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다 한 거죠, 뭐. 아이를 낳고 나서가 더 웃깁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첫 손주라고 너무 좋아하던 엄마에게도 조카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조카 돌잔치에는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결혼 기념이랑 돌잔치 날짜가 비슷해서 조금 크게 잔치를 열었더군요. 이쯤 되면 저도 정말 호구인 게 그래도 조카 돌잔치라고 그때 금값 최고 찍었을 때인데 돌반지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조카를 처음 봤는데 결혼식 때처럼 저는 또 일만 하고 있더군요. 어느 순간 조카는 제가 봐주고 있고 그래도 처음 본 거라 계속 안아주고 있었어요. 가서도 저희는 병풍마냥 서 있기만 했는데 사회자가 시키니까 그제야 저희 엄마한테는 마지못해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이었고요. 그 흔한 답례품도 여기저기 다 뿌리고 와서는 저희 보고는 가족이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친구들 줘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돌잔치에서 정말 오랜만에 사돈댁을 뵀는데 그 자리에서 사돈댁 남동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신 차는 잘 쓰고 있대요. 네, 폐차 지경이라며 팔았다던 우리 엄마 차는 그 집 남동생 결혼 선물로 갔었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도 봤고 안부도 확인했는데 딱 그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 오겠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바보인 건지 결국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돌잔치에 시누이가 축하해주러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옛날에도 며느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라고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잠시 후 그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드신 목소리로 저희 엄마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우리 딸을 울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도 민망한 쌍욕을 퍼붓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폭언을 당하고 엄마는 또 펑펑 우셨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찾아가서 얼굴 보고 말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그동안 오빠 내외가 사는 집에 구경 한번 간 적 없습니다. 제가 그날 회식이었는데 9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오빠에게 전화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한 뒤 오빠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는 오빠네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사돈댁에서 폭언도 했는데 혹시 엄마 혼자 가면 폭행도 할까봐 엄마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오빠네는 사돈이랑 같은 동네에 신혼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서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하니 오빠가 혼자 나오더군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걸어오자마자 제가 길에 쓰러질 정도로 2차례나 제 뺨을 때려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맞고 눈과 귀가 다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분간 저를 길에서 폭행했습니다. 제가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요. 엄마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오빠 말리기 바빴어요. 아무튼 경찰서에 가더니 엄마에게 화가 났는데 엄마를 때릴 수 없어서 동생을 때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빌길래 일단 진단서를 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져오겠다며 집에 간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병원비 해결하라고 연락했더니 그년이 맞을만 해서 맞았다. 어디 감히 내 집에 오느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서에서 풀려나니 말이 바뀐 거죠. 그 뒤로도 폭행으로 입원해 있는 저에게 문자로 계속 폭언을 했고 저는 결국 고소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장기간 회사를 못 가서 결국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새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해준 그 몇 푼 안 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혼을 하네,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가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 카톡도 보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결혼 전에 땡전 한 푼 없을 것 같던 오빠가 모은 돈인데 왜 자기가 왈가왈부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도 전부 저희 쪽에서 했고 집도 저희 쪽에서 얻어줬습니다. 그 여자는 집안의 장녀라서 집안을 돌봐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오빠도 장남이거든요. 비교하기 싫지만 저희 집이 사돈댁보다 경제 사정은 넉넉하고 오빠는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새언니는 중졸입니다. 그나마 맞벌이하면 돈 모을 수 있다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20대 여자가 일 관두고 전업주부에서 결혼 초반에 오빠가 죽는 소리를 한 게 기억나네요. 오빠를 좋게 이야기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저를 때린 뒤로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그저 지금까지는 가족이라서 오빠가 더 아깝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끼리끼리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 일도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몇 년 전 일을 갑자기 쓰는 이유는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 내가 새언니의 입장이 아니라 이해 못했던 게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걸 알겠더라고요. 저희 시댁에 서운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상스러운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모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건 상상도 못하겠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천지 차이로 비교가 됐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요. 제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여자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만 오냐오냐 키우신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아끼던 아들을 보내고 대신 사위나 실컷 예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저는 압니다. 오빠부터가 여전히 철딱선이 없고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누나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오빠가 아니라 동생 키우는 것 같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도 오빠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전까지 만나던 여자친구들만 해도 집에 데려오면 내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어디 가서 제 자랑하고 다니던 오빠였는데 어쩌다가 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포킹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할 정도로 냉혈한으로 변한 건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